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미슐랭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배성민 선생님의 드리블입니다. 드리블은 배성민 선생님의 모든 강좌 중 선생님의 강점이 가장 많이 드러난 그런 강좌이고, 저 역시도 수험생일 때 드리블을 듣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배성민 선생님의 현강을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정말 배울 게 많았지만 그 영상 곳곳에서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썰이라든지 아니면 두 따님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수험생활에 어떤 큰 활력을 얻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되게 추억이 많이 서려있는 강좌가 드리블인데, 지금부터 드리블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블의 특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드리블은 고난도, 준킬러, 킬러, 기출분석 강의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가끔 드리블을 엔제, 즉 창작 문제 위주의 문제집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엔제는 드리블의 후속거리인 킬패스가 엔제에 해당하고요. 드리블은 일부 사설 문제도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수능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킬러, 준킬러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여러분이 개념도 공부하고 기출도 풀어봤지만 여전히 준킬러, 킬러 기출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킬러나 준킬러의 어떤 접근법 혹은 도구 정리가 덜 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드리블을 선택해서 수강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드리블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세세하고 적용이 빠른 도구 정리로 문제풀이 속도를 향상시켜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도구 정리란 말이 유행인데, 도구 정리란 기출 문제에서 뽑아낸 수학적 개념을 이제 강사가 예쁘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쓸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도구 정리라는 측면에서 배성민 선생님이 제가 아는 한 가장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적용이 빠른 도구 정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도구 정리를 하면 문제풀이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도구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낯선 문제를 처음 마주했을 때 먼저 1단계로 그 낯선 문제에 쓰인 교과 개념이 무엇인지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그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야 할지 그 풀이 방향 설계도 해야 합니다. 도구 정리를 해놓게 되면 이런 1단계, 2단계 과정이 통합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도구로 이미 개념과 그리고 그 개념에 따른 풀이 방법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두 단계가 통합으로 한꺼번에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빠른 문제풀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드리블의 세 번째 특징은 킬러 기출에 대한 다양한 풀이법을 제시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드리블에는 매 주차마다 도전 킬러 문항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킬러 기출 문항을 매주 2문항씩 선생님과 함께 분석하는 파트인데, 이 파트의 장점은 첫 번째로 기출 킬러를 한 가지 풀이 이상을 보여주셔서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배운 도구들을 킬러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2문항의 킬러 기출만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부담 없이 킬러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목별 토다보기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드리블 리뷰를 진행해 주실 노을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경희대학교 한의예과의 21학번으로 재학 중인 노을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두 번째 과목별 토다보기 시간은 이번에 새로 저희가 만든 코너고요. 드리블 교재와 강의를 저희가 드리블 교재를 직접 펼쳐가며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여러분이 좀 더 주안점을 두고 강의를 들어야 될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공통 과목인 수원수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과목은 이렇게 총 5주차 분량을 가지고 있으며, 저는 이 수학원에서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파트는 지수로그 함수, 기억, 니은, 디귿, 유형, 그리고 이제 상학함수 활용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가장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유형은 조건을 보았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어떤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지가 막막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성민 선생님은 그런 부분들을 잘 알려주시고, 이제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십니다. 다음으로 수학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2는 전체 7주차 분량으로 저는 이 중에서도 1주차인 함수 구하기, 그리고 3, 4차 함수의 성질 및 이쪽에서 다루는 킬러 문항이 제일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제일 기본적인 요소들로 식을 작성을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되어야지 차후에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이 식들을 다루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내용만 공부했을 때는 다항함수의 대칭성 혹은 비율관계를 쓰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짚어주시는 선생님의 강의가 제일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선택 과목은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미적분입니다.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하만큼 좋다고 생각해요. 원래 배성민 선생님이 기하로 유명하지만 전 이번에 드리블 미적분 보면서도 정말 기하랑 쌍벽을 이룰 만큼 좋다고 느꼈는데 사실 다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았던 부분을 뽑아보면 첫 번째로는 이 3주차에 있는 합성함수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합성함수 부분에서 특히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 설명하는 부분이 되게 좀 인상 깊었고요. 두 번째로 적분에서는 이 5주차 식변형 적분과 함수 방정식 부분이 이 치환적분, 부분적분에서 그적, 미적이라는 어떤 선생님만의 어떤 그 단어도 좀 붙여가면서 설명을 하시고 그러면서 또 미분 방정식에 대한 가르침도 주시면서 그 뒷부분 함수 방정식에서 또 적분 킬러에 대한 어떤 대비를 또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미적분은 전부 다 좋았지만 그래도 합성함수 그 다음에 식변형 적분, 함수 방정식이 특히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드리블 확률과 통계입니다. 드리블 확률과 통계는 이제 수능에서 4점 킬러로 나온 주제들이 각 주차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2주차, 3주차의 중복조합, 뭐 4주차의 수용도의 확장, 그리고 5주차의 확률의 곱셈 정리 등 주로 29번, 30번급 난이도의 이제 확률 통계 문제가 한 주차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확률과 통계에서 개념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가급적이면 드리블과 빌드업을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드리블로 충분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배성민 선생님의 경우에는 확률에서는 개념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확률에서 확률의 덧셈 정리는 언제 쓰이고 곱셈 정리는 또 언제 쓰이고 또 조건부 확률은 앞에 두 개와 어떤 차이가 있고 독립시효 확률은 어떻고 이러한 흐름대로 개념을 서술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을 드리블에서는 압축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빌드업과 병행하거나 혹은 빌드업 이후에 드리블을 추가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블 기하입니다. 드리블 기하는 배성민 선생님이 명성이 자자하게 된 바로 그 강좌인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마 1부터 테마 3까지는 저 때도 되게 유명했던 파트였어요. 그 워낙 도구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는 벡터의 내적의 최소, 벡터의 덧셈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되게 만족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2022학년도 수능 대비로 이제 좀 강화된 부분이 바로 테마 4와 테마 6, 벡터의 자치와 그리고 벡터 방정식, 최근 트렌디한 부분이 강화돼서 하나의 또 유형으로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이 벡터와 자체 영역은 기하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29번 킬러로 나오는 파트였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그 배성민 선생님께서 스킬로 되게 유명한 그 삐딱좌표계 그거를 도입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벡터와 자체와 영역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얻어갈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간도형은 또 배성민 선생님의 장점이었던 파트인데 공간도형에서 저는 어떤 단어를 제일 좋았냐면 이 삼수의 정리랑 그 각의 정의 특히 각의 정의에서도 이 직평각을 설명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었어서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고 개인적으로 드리블 기하는 기하 선택자라면 절대 손해보지 않으니까 다 이렇게 수강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선배에게 질문할 코너인데요. 드리블에 관련된 제가 3가지 질문을 노을님께 드리겠습니다. 노을님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 드리블을 듣기 전에 반드시 빌드업을 듣고 듣는 게 좋을까요? 저는 굳이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드리블부터 배성민 선생님 강의를 수강을 하여 드리블만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현재 등급이 3등급 이하로 나오는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 혹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빌드업부터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 드리블을 하면서 기출문제를 병행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시중에 이제 다른 강사분들의 엔제라든지 문제집을 병행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드리블이 기출문제 위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엔제를 같이 병행하는 게 좀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드리블 같은 경우에는 기출 베이스로 기출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 도구 정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제보다는 기출문제와 병행하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또한 각 주차마다 드리블 공부가 끝나면은 그 파트에 대해서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항들을 다 풀어보면서 도구를 적용해보며 체화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반수생인데 그 빌드업을 듣지 않고 드리블부터 들으면서 개념을 좀 채워도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 반수생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제한 때문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드리블 같은 경우에는 중킬러와 킬러의 주제별 정리이기 때문에 따로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한 공부는 같이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미적분을 하였던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2를 처음 하는 경우이다 보니 드리블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빌드업부터 차근차근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로 드리블의 수강 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드리블의 도구 정리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풀이들을 효과적으로 흡수할지에 대해 저랑 노을님이 나눠서 그 방법에 대해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강 팁은 드리블은 기출문제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리블은 수능,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준킬러, 킬러 기출들을 가지고 배성민 선생님이 주제별로 분류해서 도구를 뽑아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주는 그런 강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드리블을 듣고 그 드리블과 관련된 주제의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드리블을 체화 적용하는 연습을 따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드리블에서 미분 가능성 파트를 여러분이 그 주차의 수업을 들었으면 기출 문제집을 펼쳐놓고 미분 가능성 문제를 쭉 다 풀어보셔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드리블에서 배운 다양한 도구들, 다양한 풀이법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행해 주시면 좋겠고, 기출 어시스트랑 병행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다른 기출 문제집과 병행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강 팁은 이렇게 기출과 드리블을 병행하는 거였는데, 노을님이 생각하는 수강 팁이 있나요? 네, 저는 두 번째로 너무 난이도가 높은 엔제를 병행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시중에서 풀리는 고난도 엔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혹은 자주 나오지 않는 발상들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수능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문항들을 출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배성민 선생님이 기출문항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도구 정리들이 쓰일 수도 있고 쓰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자신감도 떨어지고 본인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나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기출문제집과 우선적으로 공부를 진행하시고 이제 도구 정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필요시에는 빌드업을 참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배성민 선생님도 드리블 강의 중에서 이제 특정 부분들 혹은 약한 파트들은 빌드업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들어보라고 권장을 해주십니다. 실제로 저도 이전에 기백을 수강을 할 때 이제 평면 벡터 부분이 약해서 따로 돌아가서 공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기본 개념이 잘 이루어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드리블만 수강하더라도 배성민 선생님의 장점들을 전부 소화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수술레는 가이드 인 마이맥 5와 배성민 선생님의 드리블 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대성 마이맥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수능 미술랭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